현재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해군의 축제에서 한국이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개 행사와 시범 훈련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 장병이나 함정을 보면 환호성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도 개발을 진행했다 포기했던 무기가 한국 해군과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성능평가 시험 때 보인 엄청난 성능은 천조국의 지갑을 열기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참관한 사람들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 무기가 특별한 플랫폼에 탑재돼 운용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미 해군 기지 부두에는 회생 불결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 군함들이 자국을 대표해 국기를 달고 이번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림팩 훈련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전까지 림팩 훈련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사실상 조연급 역할만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특히 이번 림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해병대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그전 림팩 때까진 소대급만 보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대급 병력을 파견했는데요. 한국 해병대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수평선 상륙작전 때문입니다. 최초 해병대의 기원은 범선시대 함내군기를 잡고 적함에 올라 백병전 등 근접 전투를 벌이는 역할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가 기술의 발달로 도선 전투가 사장되면서 상륙작전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21세기 들어 바뀌는 전략 환경은 해병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상륙전 교리에선 대형 상륙함 등 해상 전력들을 동원해 대규모 해병대 병력을 바다에서 육지로 보내고 마찬가지로 함에서 보낸 항공전력 등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문제는 적들이 해병대의 상륙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 해병대의 상륙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반접근 지역 거부라 불리는 전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을 적지 가까이 보냈다간 날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이나 대한미사일에 격침될 수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미 해병대는 해안을 통한 상륙작전은 벌이고 함대지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무인기 전력 등을 이용해 적진은 초토화로 만든 뒤 해병대원들을 항공전력을 이용해 적진에 침투시켜 속에 작전을 펼치는 식으로 전술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필요 없는 전차 부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보병 부대를 축소하는 대신 분대 편성을 15명으로 늘렸는데요. 군사 강국 미국이 이렇게 해안 상륙작전을 없애고 있자 다른 동맹국들도 미군을 따라 상륙부대의 전차를 하나둘씩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기조의 일각에선 대한민국 해병대도 전통적인 상륙전 교리를 벌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 작전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도시 일대가 초토화됐어도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건물 사이사이나 창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적이 들고 있는 맨패드 미사일에 미국의 상륙 헬기들이 추풍낙엽처럼 추락할 수도 있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이미 깨달은 바가 크죠. 이에 대해 한국 해병대가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초수평적 상륙작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가 운용 중인 신개념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콧대 높고 자존심 강한 미국 정부의 지갑을 열게 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의 비공과 수상무 인정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한국이 개발한 비공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비공과 관련해 뼈아픈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공은 원래 성조기를 달고 세상에 나와야 했지만 하와이 림팩에서 공개된 비공은 엄연히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비화가 있습니다. 원래 비공은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쌍둥이 타워 중 하나가 무너질 당시 미국은 중동무장단체에 엄청난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동무장단체와 전투를 치를 때 헬파이어 미사일 등 고가의 일회성 무기들을 사정없이 쏟아부었는데요. 당연히 비싼 무기를 사용한 만큼 효과는 좋았지만 이성을 되찾았을 때 미국을 제일 먼저 후회하게 만든 것은 미군이 사용한 지출 영수증이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발당 억 단위를 우습게 넘기는 무기들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여기에 수조 원을 호가하는 미 해군 구축함 콜이 중동 무장단체의 6탄 공격에 하단부가 부서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미군 역시 새롭게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자 미국은 파트너를 물색했는데요.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군이 호버크래프트를 이용한 상륙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응해야 할 무기가 필요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MOU를 맺고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은 최대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고 LOGIR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비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비공에 대해 공동 개발을 제안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는 기대에 개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지상에 배치해서 타격하는 용도 외에도 헬기에 실어서 공격하는 용도로도 개발되었던 미공은 여러 경공격기에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무게와 개수면에서 개량을 거듭했으며 어떠한 플랫폼에도 어울리게 설계했죠. 하지만 한국은 공동 개발에서 파트너의 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적극적이었던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파트너였던 미국 해군은 개발에 의욕을 보이지 않더니 결국에는 손을 떼기로 마음먹고 개발을 중지했는데요. 한국은 나름대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3년 동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결국 미국이 포기한 무기 체계인 2.75인치 유도로켓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공에는 발사되면 중간에 계속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적을 추적해 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미사일 기술인 발사 후 망각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비공의 가격은 발당 4천만 원으로 전 세계 누구도 이 가격의 발사 후 망각 기술을 탑재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해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 개발한 비공을 가지고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에 독자적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이 평가를 꼭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만이 아니라 방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에서도 꼭 까다롭기로 소문난 FCT를 통과해야만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미국이 비공 개발에 하나도 관여를 안 해 외국 무기로 지정됐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능 테스트에 참관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생각한 가격의 3분의 1인 비공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움직이는 표적 열개를 쏘아서 맞추는 시험으로 진행됐는데요. 비공이 한 발 한 발 날아갈 때마다 미군 관계자는 눈앞에 보여진 결과에 충격을 받았는데 명중 유무를 판단하는 스코프로 확인했을 때 비공은 10발 모두 타격에 성공해 만점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결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비공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말도 안 되는 저가의 고성능을 낼 수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스원은 비공 성능 테스트 이후 6조 1840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LIG 넥스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수주잔고 6조 원을 넘긴 사례였으며 나름대로 효자 역할을 똑똑히 했죠. 결국 미군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운용할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얼마 전 LIG 넥스원은 FCT 시험평가 성공 이후 유관기관의 지원 아래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가 성능 개량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무인 수상정에 2.75인치 유도로켓이 탑재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한국의 무인 수상정은 해검3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늘을 고성능 무인기인 리퍼가 지배하고 있다면 바다에는 해검3가 리퍼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리퍼처럼 원격으로 적 근거리에서 정찰 임무도 할 수 있으며 비공을 쏠 수도 있죠. 특히 미 해병대는 비공을 탑재한 해검3로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는 해검3는 선체가 비금속 전차파 흡수 소재로 만들어져 해안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 고속으로 이동해 적 해안 진지와 연안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쓰이는 무기들을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3를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투입하게 된다면 실제 해병대들이 연안에 도착하기 전 적군의 무기를 상당 부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기대되자 미국뿐만 아니라 임팩에 참가한 26개국에서 비공이 탑재된 해검3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와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팩 이후 한국의 육해공 방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 많이 수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국 무기를 깊이 신뢰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함정들이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함정으로 출전한 것인데요. 먼저 필리핀의 호셀리제급 호위함 2번 함인 안토니오 루나함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 그리고 페루의 경우 한국에게서 기증받은 1000톤급 초계함 순천함이 각국을 대표해 임팩에 참가했습니다. 이로써 K방산이 다시 한번 부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